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개의에 앞서 김미용 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주시의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시정에 협조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성원 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 공무관입니다. 전현수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과장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 행정과장입니다. 장정호 민원여건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과장입니다. 이진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승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미용 위생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과장입니다. 강남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 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정숙란 교육인재과장은 급한 민원 사항이 있어 이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정 문화시설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진주시의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경계선 진흥인 팽신교육지원조례 외 5건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기 잠깐만 예. 뭐 진행 예. 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어서 잠시 네, 정해를 그러면 요청합니다. 네. 예, 박미경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식 의원 내에 16인이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박재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재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35호 진주시 경제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진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지만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이 낮아 학습 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경계선 진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 기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평생학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동 발의를 했지만 미처 챙겨 보지 못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건 새로운 용어 같습니다. 법률상 정의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하고 일반 비장애 경계에 있는 모호한 구간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정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이란 지능 지수가 한 70 이하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뜻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고 인지 능력이 낮아 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한 71에서 84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능 지수로 말씀하시니까 뭐 대충 감은 오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에 보면 그 지적 장애인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여튼 조금 사회생활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분 알고 있고 그렇게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런 건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뭐 특별한 그 방법은 학교나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IQ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일단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느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조금 전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평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통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시간에만 교육을 하고 졸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그 시간 안에서만 관련되는 것보다는 평생적인 주기 교육을 해서 인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 의원님 그 말씀 설명대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는 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아무래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뭐 집행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겠죠. 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가에서는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전국적 17개 시도에서도 14군데인가 이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느린 조례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양산시가 있는 걸로 되어 그런 있고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시냐고. 아무래도 교육을 통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해서 교육을 통하여 잠깐 뭐 체계적인 교육도 지원할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그 경계선 지능인이 그 자립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의 그 취지에 잘 거기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근데 이게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지원 조례 어쨌든 간에 이거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시에서 교육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기영 의원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현재 진주엔 취약계층도 있고 뭐 기초수급자나 또는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방안이 좀 많이 다양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사업이나 그러한 지원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혹시 그런 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중복된 부분,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중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도 지금 2024년부터 경계선 이 중간에 있는 지적 경계선 그 지능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조례도 제정되고 이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도 안으로 엮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어떤 부분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을 평생 교육을 하지만 이 부분은 경계선 진흥이라는 일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사업을 미리 크로스 체크를 그러니까 해보았느냐라는 게 저희 질문의 핵심 요지고, 그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예를 들면 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 이런 조례 지원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랑 똑같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불필요한 항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체크해줘서 경계선 진흥인들만에 위한 이게 조례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길 바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어쨌든 다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식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경계선 진흥인이 이게 우리 시도하는 초기이지만은 혹시나 그 수요가 몇 분이 되는지는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조사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통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경계선 뭐 IQ하고 이런 거는 700 아니 그 저기 예. 저는 물론 이제 이 조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기 단계인데 예. 그래서 뭐 그게 충분하게 이제 검토가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가볍게 여쭤본 것이고 아무래도 이 수요 조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 시에도 그거는 뭐 시간을 두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5조에 보면은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항에 요 사업을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어느 단체를 말한 거죠? 법인은? 지금 우리 시에는 좀 있습니까? 지혜는 지금 그게 지금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 서울에. 예, 예. 서울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지적 장애 이 IQ 70 이하라고 하는데 경계선 진흥인은 71에서 84 구간으로 그 인식되는 사람들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통계는 없지만 옛날에 저 2024년 7월 서울신문 이쪽을 보시면은 지능지수 분포상 약 13.6% 경계선 진흥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체 국민 가운데 697만 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 정도로 지금 저 서울신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시마 사실 이 조례가 이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해당가에서는 또 이 부분도 소유조사가 조만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전에 질의드린 그 서울의 센터면 어떤 센터 말이죠? 위탁할 수 있는 센터가 서울의 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전문적인 센터가 있네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집행부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진주의 사항을 최대한 좀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보다 우리가 조사한 그 697만 명 정도 되고 초중고 전국적으로 78만 명 정도 되니 우리 진주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데 그 1항에 있는 사항, 5조 1항에 있는 사항을 추진해야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 진주에는 없단 말이죠. 그 법인이. 네, 지금은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물론 시간적으로 조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수요조사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전문성 있는 법인에 맡길 법인이 서울밖에 없다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안 될까 싶은데 법인은 그럼 그걸 그 센터라 그게 법인이죠. 서울에 있다 그런 데가 법인이 갖고 그러면 단체라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지원센터라고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평생교육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네요. 참,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부분이 물론 뭐 초기 단계다마는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이런 그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례 만드신다고 욕받는데 우리 그 조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또 경계선 진흥인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박재시 의원님, 제가 참고로 결국은 우리도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있듯이 우리가 애사롭게 주변에 간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각지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 평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더 좀 나은 어떤 그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해주자는 그런 예, 의도 맞습니다. 맞지?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금 제가 이 자치법규를 쭉 보니까 전국에 한 60개 정도 도시, 군 해가 한 60개 정도가 있던데 우리 진주도 역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어떤 교육계하고 많은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를 해가지고 차츰 이 부분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박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박재식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5호 진주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계선 진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 진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경계성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739호 진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5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능력개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고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업무가 이관되어 시민의 평생교육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어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기존 조례인 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진주시 평생학습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 결과 제8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을 받았으나 제8조 제2호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제안 사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우리 그 7조 한번 보실까요? 협의회의 구성 부분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아마 전문가를 이제 이 최근에 우리 뭐 하여튼 그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게 그 부분에 좀 적합한 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평생학습 뭐 진흥 교육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뭐 물론 학력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전공했거나 뭐 학교를 나왔든지 전공했거나 아마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하여튼 그런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위원은 진주시 및 진주교육청 지원청과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시카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리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가지고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전문가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일반인보다는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좀 많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이 조례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저희 임기가 2년인데 8월 7일로 이제 임기가 도래해서 재구성할 건데 몇 분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12명, 예, 12명이고 당연직이 이제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고 이제 위촉직은 10분이신데 진주시에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 그리고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또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관련 기관의 그 장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도 향후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규로 또 위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 하면서 우리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위원회 조례를 이제 제정할 때, 조례상으로 보면 각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이 책무를 갖다 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보면 일부 지켜주는 데도 있고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간과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과장 정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737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상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상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2022년도 제243회 진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245로 의결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한 건으로 토지 매입비와 신축 건물 변경 건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사유,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취득재산의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동 360-1번지 1호의 토지 매입비 및 건물 한동 신축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 매입비는 113억 원에서 122억 3천만 원으로 9억 3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건물 신축은 당초 연면적 13,00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8,300제곱미터로 4,700제곱미터 축소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 사업 영역 및 인력 분산,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당초 663억 7천만 원에서 473억 원으로 190억 7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총 사업비 내역과 사업기간, 주요 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인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시행, 2023년 3월 보건소 신축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2024년 10월 사업 계획 변경,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시설 변경 승인, 2025년 2월 보건소 시설 설계 조건부 시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조달청 원가 검사 및 검토 및 계약 의뢰, 2026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첨부한 공유사항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및 지도와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실무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상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그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원래 우리 보건소가 당초 이 지금 우리 2025년도 말고 당초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022년 11월에 이 관리계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 매입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입비하고 건축 예. 면적 부분하고 예. 변경상 당초에는 매입비는 113억 원이었고요. 8,400제곱미터였고 연면적은 13,000제곱미터에서 이번에 그거 부지 면적은 그대로 8,400제곱미터 맞고 8,300. 예, 막 8,400 그대로이고 연면적만 8,300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제 지하 2층 부분하고 지상 4층이 지금 빠졌다 그죠? 예. 그 왜 그리 되게 되면 우리가 지하 2층에 당초 지하 2층 계획을 보니까 주차장하고 창고였었거든요. 예. 지하 2층이. 예. 그래도 아무래도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주차장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민원인들 그 오실 때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주차 시설을 갖다 좀 많이 완비해라고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리 되게 되면 주차 시설하고 창고가 빠지면 제대로 된 보건소가 될 수 있나 이게요? 좀 의문스러운데. 이게 이제 규모가 조금 줄어든 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은 그게 사업 방향이 조금 바뀌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이 원래 계획에는 당초에 지하 1층, 2층에만 있었는데 지상 1층으로 주차장을 79면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면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 그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예, 지하 1층하고 그럼 그때의 민원실 치매 안심센터하고 선별 진료소가 지금 그 들어오고. 치매 안심센터가 원래 지상 1층에 있었는데 내나 그거는 지상 있고 2층으로 그대로 가고 이게 백리 검사실하고 영상의학실하고 치매 안심센터가 예. 치매 안심센터는 그대로 있네 그죠? 예. 그럼 영상의학실하고 백리 검사실은 다른 데로 지상 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상 2층으로. 예, 그럼 예. 재배치를 좀 하면서 예. 줄였다는 건가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조금 했는데 하면서 이제 줄은 거는 원래 있는 시설을 줄은 거는 없고요. 그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보건교육실, 예비실 이런 부분만 한층 줄은 걸로 생각해 그러면 주시면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본 이제 보건소가 있고 동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 우리 그 성북동에 지금 아동 예. 그 센터 거기에도 이제 보건 일부가 들어가고 하면서 업무가 분산되고 결국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작은 보건소로 여면서 이 큰 보건소의 역할을 조금 줄이면서 분산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게 업무가 줄어들고 뭐 실이 줄어들고 그런 거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작년에 개소가 됐고 10월에 그다음에 남부 건강보건지소도 전진행이 생기고 이러 좀 있으면 또 10월에 하모 그것도 생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영역이 조금은 지금은 이제 보건사업 정책 영역 자체가 조금 찾아가는 쪽으로 좀 그리고 주민 가까이에 조금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소에 있는 거를 실을 재배치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게 원래 업무하는 거를 줄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상임위원회는 검토와 보고를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사업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변경된 게 2021년에서 2027년으로 네.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뭐 사유를
뭐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설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25년에 5년간으로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뭐 발생하다 보니까는 조금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설 설계가 23년 7월에 들어갔는데 그 설계 들어가면서 또 한국건강전진개발원의 시설 설계 심의를 받거든요. 이 시설 설계 심의는 이제 설계 용역한 사람이 그 자료에서 이제 보건 사업에 하는데 일이 실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그런 시설 설계 심의를 받는데 거기서 다시 과장님, 이제 예. 왔다 갔다 예,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건 지체된 알겠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27년에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업기관들이 계속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약자들한테 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자체가 자꾸 계획이 연장이 되고 진행이 안 되면은 환자들은 뭐 거기 혜택을 보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뭐 실시 설계라든지 뭐 변경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보건소가 이렇게 또 변경이 돼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선별 진료소가 1층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그 서부청사 내 거기 부지에 이제 그 미래형 선별 진료소를 해갖고 뭐 이렇게 개소하고 그때 그렇게 하고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지금 현재로는 그 선별 진료소를 우리 계획관리실로 계획관리 업무로 계획관리실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건소가 저렇게 이전이 되고 하면 그 한 번 더 서부청사 내에서 논의를 한번 같이 활용 방안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신청사 1층에 이제 선별 진료소가 계획관리실하고 같이 들어오게 돼 있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그 선별 진료소의 음압 시설하고 우리 자동 소독 장치 뭐 이런 걸 해갖고 막 스마트하게 미래형이라고 이렇게 선별 진료소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신종 감염병, 전염병 같은 게 뭐 창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제안하기를 그 시설을 아주 그냥 뭐 이게 폐지하거나 아주 없애거나 그래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서부청사에서 뭐 어떤 다른 활용 방안이 뭐 뚜렷하게 없다면 어느 그 시설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우리 그 시민들이 줄을 막 서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을 서부청사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그때도 뭐 지에 적지 않은 우리 예산이 투입됐고 그걸 이제 신청사가 생기면서 그게 무용지물로 변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그 시설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을 조금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청사 하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감염병 대응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부지 면적도 그대로 있고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라는 게 종류도 다양하지만 또 어떤 형태로 전 시민한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개인한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 올 수가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 면적을 그렇게 해놔놨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선별 진료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하게 하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기존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지금 총 사업비 부분이 당초에 663억 7천만 원입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473억 정도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국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그 뭐 건축이라든지 해비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예, 지금 우리 이제 국도비가 남은 게 그거 받을 게 한 626억 정도 있는데 6억 정도 있는데 이걸 올해는 25년도에는 사실 공사 착공이 조금 안 힘들어서 됐어. 내년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는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663억 7천에서 473억 정도 되게 되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지금 차익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진주시에서 이 차익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190억 정도가 지금 차익이 생기는데 그거는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매칭이 이게 군특하고 지특하고 하는 그 66.6%, 도비 16.7%, 시비 16.7%이고 나머지는 시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합해도 우리 사업의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비나 반납하는 건 도비는 이제 없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프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예. 반납하는 거는 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변경 전에 우리가 국도비가 한 45억 정도 하고 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한 12가 600억이니까 한 50억, 56억 정도가 지금 국도비로 내려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축소가 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예, 국도비는 그대로 유지가 유지가 됩니다. 되고. 12만. 요 삭감된 부분이 12만 삭감이 됩니다. 12만 삭감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38호 경상남도 생활문화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 성과를 발표 전시하는 사업인 경상남도 생활문화재를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이며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기약 시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수탁 기간 동안 사업비는 총 1억 4천만 원으로 지원 비율은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관련 법령은 부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생활문화 예술 좀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생활문화예술제라 하면 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사업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저는 싶습니다. 생활 말 그대로 생활문화예술제라 하면 생활 동호인들의 행사입니다. 저희들 전문적인 단체는 아니고 생활 동호인들이 경상남도에 있는 각각의 단체들이 진주에 와서 그 자기들이 실력을 뽐내고 자기들이 그간에 있었던 일,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떠한 이 종류를 할까? 저희 공연 부분에는 이게 음악 지금 처음입니까? 이게 진주에는 처음이고 네. 이게 올해 하는 행사는 3회째가 됩니다.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는 제1회 2023년도에는 거창에서 진행을 했고요. 2회에는 밀양에서 그때 밀양 대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그 행사가 진행됐는지. 그 행사는 주로 그 공연하고 전시 부분은 나눠지는데 공연은 음악이라든지 전통, 연극, 무용 등에 대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행사들을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미술이라든지 문학에 대한 부분은 전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뭐 전문적인 뭐 거기다가 안 해도 우리가 동호인이라 하면 우리 그 시과 부서에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저희들이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행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뭐라도 또 우리 지역을 또 찾고 지역의 동호인들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늘 행사, 뭐 문화 행사 이런 부분들을 거기가 관광재단으로 미관하는 부분, 위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큰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뭐 진주 시민만을 대상하는 행사가 아니고 경남도 전체에서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조금 전문가들을 몇 개 줘야만이 그게 더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재단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니까 잘 좀 챙겨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이러한 사업을 넘길 때 굳이 그래 거기는 그렇게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잘 좀 연결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고 저희들이 어떻고 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두세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예술제 날짜는 어떻게 행사 날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난강 유등축제 기간인 10월 18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밀양하고 거창에 하면 몇 팀 정도가 이리 왔습니까? 저희들 그때도 한 30팀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상당히 좀 있고, 많이 예. 오신다 그지요? 저희들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지원했던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축제 기간에 또 자기들 또 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좀 많이 오시도록 그리 또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그 갱년대입니까? 그러면 자기 발표입니까? 이 되게 되면 뭐 시상금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냥 공연 전시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만 나가는 거네, 그죠? 상장도 그 저희들 와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 생활 동호인들이 좋은 장소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갱년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문제 좀 잠깐 우리 7천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안 있겠습니까? 7천만 원 충분히 되고 있어서. 아니 제가 지금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가장 문제가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1회가 아니고 이제 막 2회까지 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사업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되고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회 추경하기 이후에 이 공문이 와가지고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 추경 빨리 왔으면 일회 추경 때 넣어서 진행을 했을 건데 그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본 예산에 해가지고 본 예산을 좀 충실히 하는 의미에서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예술 부분의 일이지만은도 이렇게 갑작스레 이런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다른 부분에도 또 많은 이걸 위해서 또 다른 데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과장님이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꼭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할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좀 올려주라고. 적극적인 사업이 아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아트 페스타 위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진주 아트페스타 위탁 보고입니다. 진주 아트페스타는 공연예술 분야 지역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 공연 콘텐츠를 기획 창작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정기 문화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업의 주체인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임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했던 생활문화예술제도 그렇고 이제 아트 페스타 이 사업도 그렇고 이제 관광재단으로 위탁하게 되는데 그 위탁 기간이 이제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두 사업 다 그렇고. 앞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그거는 경상남도 생활예술직 계속 다른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한시적 내년에는 이 사업 없다 아닙니까? 그 앞에 보고드리는 거는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트 페스타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서 행사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좋은- 올해 이 사업은 그 아트 페스타 이 사업은 저기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럼 26년도에도 한다는 말. 이거는 기존에 작년에 그 출연금 사업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예산 출연금 안에서 넣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출연금에서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바뀜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재단에 이제 모든 그 전에 우리 부서에서 했던 모든 그 행사들이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 위탁을 한다 해도 이렇게 위탁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그 재단을 넘었다 해서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끝까지 좀 책임감 있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 아트 페스타는 우리가 당초 출연금 1억으로 시작했는데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는 그 보고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네. 네. 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됐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진주 M2 페스티벌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2025 진주 M2 페스티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 M2 페스티벌은 남관과 야간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진주시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2025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사업에 진주 M2 페스티벌이 선정되어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도비 보조금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 진주 M2 페스티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결국은 여기도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한 거다, 그죠? 네, 우리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 되게 되면 우리 3천만 원은 출연금을 갖다가 줄이는 거네, 그죠? 네, 2천만 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네. 1천만 원을 더 이제 원래 3억 5천이었는데 저희가 그 3천만 원 확보해서 3억 6천으로 해가지고 1천만 원을 더 확보한 걸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